총성이 멈춘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그 전쟁터로 향하고 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저는 한동훈 라이트 코리아 기술팀장입니다. 에티오피아 북부 고원지대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손에 든 낡은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1951년 한국전쟁 당시 에티오피아 카그뉴 부대원들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검은 피부의 젊은 군인들이 태극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선명했죠. 이 사람들을 찾아야 해. 그렇게 중얼거리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메마른 땅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데브라자이틀 외곽에 도착했을 때는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압도한 건 완전한 정적이었어요. 전깃줄 하나 없는 마을, 가로등도 없고 집집마다 캄캄했습니다. 아이들이 멀찍이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죠. 호기심과 경계심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치더군요. 뒤돌아보니 허리 굽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83세라고 하기엔 눈빛이 너무 또렷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코리아에서 온 사람이요? 노인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내 아버지는 코리아 땅에서 싸웠소. 그 한마디에 저는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찾았구나. 드디어 찾았어요. 이 마을 주민 대부분이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의 후손이었던 거죠. 6천여 명이 파병되어 120여 명이 전사한 카그뉴 부대 말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해외 파병한 부대였습니다. 저는 그 노인 테파리 할아버지 앞에서 깊게 절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피난민이었다는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순간이 더욱 절실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이상 전우는 잊히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70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는데 드디어 누군가 기억해주러 왔다는 사실에 떨리셨던 거죠. 우린 전쟁의 은혜를 빛으로 갚으러 왔습니다. 제가 말했을 때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어요. 이 아이들이 자신들의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알게 해주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새벽 테파리 할아버지가 저를 깨웠습니다. 따라오시오. 보여드릴 게 있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중요한 걸 보여주실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할아버지를 따라 작은 초가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던 것들을 보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낡은 군복 훈장, 그리고 빛바랜 태극기가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나무 상자 안에 정성스럽게 접어져 있던 군복은 70년의 세월이 느껴졌지만 여전히 품위를 잃지 않고 있었어요. 이건 70년 동안 지켜온 것들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태극기 앞에서 자연스럽게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경례를 하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함께 온 팀원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훈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내 전우들은 돌아오지 못했소. 그들이 한국을 지켜냈죠. 그 훈장이 제 손에 들려졌을 때 무게가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라 생명의 무게였습니다. 70년 동안 쌓인 먼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빛은 총보다 무겁다. 할아버지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누렇게 바랜 신문 스크랩이었어요. 1951년 한국 신문이더군요. 에티오피아군 전선 돌파 성공이라는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한글을 읽을 순 없으셨지만 70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 오신 거예요. 이 신문을 어떻게 구하셨어요? 코리아에서 온 군인이 주고 갔소. 우리가 함께 싸웠다는 증거라면서 말이요. 마을 아이들이 소리를 듣고 몰려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추운 곳에서 싸웠는지 아니? 눈이 무릎까지 쌓인 곳에서 말이야. 아이들은 숨죽이며 들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갑자기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할아버지가 정말 영웅이에요? 저는 그 아이를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한국을 지킨 영웅이야. 그 순간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뿌리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이었죠. 저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세월과 함께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마을 한가운데 작은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카그뉴 기념관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깜깜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만이 전부였습니다. 전기가 없어서 제대로 볼 수가 없소. 태파리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손전등을 켜고 보니 벽면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사진, 당시 신문기사, 훈장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하지만 어둠 속에 묻혀서 아무도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역사가 어둠 속에서 잠자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이렇게 소중한 것들이 빛을 보지 못한다니요.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팀원들과 함께 기념관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기대감이 느껴졌죠. 패널을 설치하는 동안 젊은 청년 하나가 다가왔어요. 칼레브라는 이름의 20세 청년이었습니다. 정말 불이 켜질까요? 그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외부 사람들이 와서 촬영만 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는 칼레브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린 빚을 갚으러 온 거예요. 그 말에 칼레브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해질 무렵 드디어 스위치를 올릴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태파리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께서 켜주세요.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어둠 속에 있던 것들이 다시 빛을 보게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딸깍 불이 켜지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벽면의 사진들이 생생하게 드러났어요. 젊은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태극기를 들고 있는 모습, 눈 덮인 한국 땅에서 웃고 있는 모습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우와 하고 탄성을 질렸어요. 처음으로 할아버지들의 모습을 제대로 본 거였습니다. 한 아이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할아버지의 전쟁이 처음으로 보였어요. 태파리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기념관이 되었소.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한 전기 공급이 아니라 기억을 되살리는 일이라는 것을요. 휘날리는 태극기 아래서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우리 후손의 빛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민이 저희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어요. 며칠 후 마을 어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더군요. 저희를 의심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우릴 촬영만 하고 떠나는 나라들 많았다. 또 속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해할 만했습니다. 수많은 외부 단체들이 와서 사진만 찍고 떠났을 테니까요. 저는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배터리를 직접 나르고 케이블을 하나하나 연결했습니다. 양복 입은 NGO 직원이 아니라 흙먼지를 뒤집어 쓴 기술자가 되었죠. 마을 아이들이 하나둘 다가와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어린 칼레브도 매일 나와서 공구를 들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가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 내가 배워야 할 기술이야. 일주일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의심하던 어른들도 하나둘 다가와서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태양광 손전등을 받은 어린 소녀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그 아이는 손전등을 켜고 책을 읽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였죠. 이제 꿈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가 준 건 단순한 전등이 아니라 희망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마을 간호사 루시아도 감동했어요. 밤에 등불 없이 출산을 도와야 했는데 이제는 안전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 빛은 생명입니다. 특히 여자들에겐 더 그래요. 칼레브가 저에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아저씨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저는 그 청년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할아버지 덕분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때 마을 어른 하나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우리는 전쟁도 은혜도 계약이 아니라 인연으로 봅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건 사업이 아니라 인연이었습니다. 의심하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할 때가 온 거죠. 기념관의 성공을 본 한국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을 전체 전기 공급 프로젝트로 확대하겠습니다. 공식 파트너십 승인이었어요.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대규모 태양광 설비가 도착했을 때 마을이 들썩였어요. 트럭 몇 대 분량의 패널과 배터리, 케이블들이 마을 광장에 쌓였습니다.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구경했죠. 정말 마을 전체에 불이 들어올까요? 칼레브가 반신반의하며 물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당신들 할아버지가 지킨 나라에서 온 약속이니까요. 설치 작업이 한창일 때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생존한 카그뉴 부대원 중 한 분인 아말레우 할아버지였습니다. 88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지팡이를 짚고 오셨더군요. 이 늙은이가 그 역사적인 순간을 봐야겠소. 아말레우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실제 참전 용사를 뵙는 순간 저는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첫 점등의 날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광장에 모였어요.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기대에 찬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말레우 할아버지께 스위치를 맡겨드렸어요. 할아버지께서 해주세요. 이 빛은 나를 위한 명예로운 장래입니다.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스위치를 올리셨습니다. 딸깍 그 순간 마을 전체가 밝아졌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켜지고 가로등이 환하게 빛났어요. 아이들이 우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을 전체가 빛으로 물들었어요. 아말레우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전우들이 보고 있을 거요. 우리가 지킨 나라에서 이런 선물을 보내주다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때 제가 가져온 장비 상자에 적힌 글씨를 할아버지께서 보셨어요. 한글로 적혀 있었지만 저희가 번역해드렸죠. 1951년 당신의 총, 2025년 우리의 태양. 대한민국. 할아버지가 그 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야 빚이 갚아졌소.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약속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환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 빛을 영원히 지켜나가겠다고 말이죠. 마을에 불이 켜진 소식이 국제사회에 알려지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의 몇몇 원조기관에서 항의가 들어온 거예요. 한국식 무상 지원은 국제개발협력 기준에 위반됩니다. 투명성이 부족하고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에티오피아 정부의 반응은 달랐어요. 마르쿠스 요하네스 외교부 지역 파견 관료가 직접 마을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를 의심하는 듯 했어요. 정말 조건 없는 지원인가요? 그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우리가 받은 건 70년 전 목숨이었으니까요. 마르쿠스가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더니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민들이 한결같이 말했거든요. 그들이 준 건 돈이 아니라 기억이었다고요. 며칠 후 마르쿠스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건 국가 간 개발 협력이 아니라 전후의 약속입니다. 그제야 저는 안심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말이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UN 기후변화 패널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우리의 코레아 모델을 개발도상국 지원의 모범 사례로 채택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전통적인 원조와는 다른 접근법이다. 역사적 유대를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평가했더군요.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서울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을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의 전쟁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편지를 받은 칼레브가 저에게 물었어요.
한국 아이들이 정말 우리를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진짜 친구는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거든요. 장세진 홍보팀장이 다큐멘터리 촬영차 마을에 왔을 때 태파리 할아버지와 인터뷰를 했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린 은혜를 갚는 게 아니라 기억을 지키는 거예요. 장세진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을 때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억의 수호자였어요. 유엔 보고서에 이런 문장이 실렸습니다. 그들이 준 건 에너지 이전의 존엄이었다. 이보다 정확한 표현은 없을 것 같았어요. 몇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칼레브가 한국 정부 장학금을 받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에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어요? 칼레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당신 할아버지가 지킨 나라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칼레브가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했어요. 태파리 할아버지가 칼레브에게 낡은 가방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의 훈장이 들어있었어요. 이걸 가져가거라. 내가 누구의 후손인지 잊지 말아라. 칼레브가 훈장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꼭 돌아와서 마을을 위해 일하겠어요. 2년 후 칼레브가 돌아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거든요. 태양광 기술을 완전히 마스터한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 마을의 기술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칼레브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마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태양광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빚이 아니라 전후의 약속입니다. 칼레브가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가 할아버지의 훈장을 들고 강단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 감격스러웠습니다. 70년 전 그들이 목숨을 걸었고 지금은 우리가 미래를 지켜야 해요. 칼레브의 말에 아이들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칼레브는 이제 마을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둘 그에게 기술을 배우러 왔어요. 마을에 기술학교까지 세워졌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칼레브가 태파리 할아버지 무덤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칼레브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돌아가셨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뜻은 칼레브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수동적인 후손에서 자립형 리더로 성장한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심은 씨앗이 제대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요. 칼레브가 마을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이 목숨 바친 땅이 우리를 기억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 진짜 완성된 것 같았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마을에는 매년 6월 25일이 되면 특별한 행사가 열려요. 카그뉴의 날이라고 부르는 기념일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날이 왔어요. 저는 다시 이 마을을 찾았습니다. 공항에서 마을까지 가는 길에 깜짝 놀랐어요. 곳곳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우리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확산된 거였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니 칼레브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이제 완전한 어른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한동훈 형님 오셨군요. 그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기념관으로 향하는 길에 새로운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기술학교, 의료센터, 도서관까지 생겨났더군요. 모두 태양광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그때 시작된 거죠? 제가 물었을 때 칼레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할아버지들의 희생이 이런 결실을 맺은 거예요. 기념관에는 한국-에티오피아 학생 교류 프로그램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매년 양국 학생들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에티오피아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죠.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태극기를 직접 그려서 만든 영상을 상영했어요. 전후 감사합니다라는 한국어로 된 메시지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어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칼레브가 무대에 올라가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상들의 용기와 친구들의 우정을 기념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70년 전 우리 할아버지들이 심은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더 많은 씨앗을 심을 거예요. 행사가 끝나갈 무렵 칼레브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태극기가 들려 있었어요. 새로 태어난 아기의 작은 손에 쥐어줄 태극기였습니다. 형님이 직접 해주세요. 칼레브가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그 아기가 칼레브의 아들이었거든요. 저는 그 작은 손에 태극기를 조심스럽게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이건 우리만의 빚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들 것이에요. 해질 무렵 언덕 위에 올라가서 마을 전체를 내려다봤습니다. 태양광 패널들이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위에는 작은 명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은혜를 기억하는 나라. 칼레브가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그런 날이 올 것 같았거든요. 밤이 되자 마을 전체가 환하게 빛났습니다. 5년 전 처음 불이 켜졌던 그날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시작에 불과했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이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거예요. 전후의 약속이 빛의 형태로 계속 이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또 다른 곳에 빛을 전해줄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전후는 나라의 이름보다 오래 기억됩니다. 그리고 빛은 약속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